자, 신장식 의원과 함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도 이제 정무위를 좀 보면서 좀 여러모로 답답한 부분도 있었고 법무부 장관 답변하는 그런 과정도 그렇고 어떠셨습니까? 보훈부 장관이 네. 좀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웠다. 사실은 뭐 보고를 제대로 못 받거나 첫 번째는 보고를 못 받고 있다.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실 문 앞에만 가면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떤 조치를 못해. 그러니까 대통령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네, 대통령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네. 대통령 관련된 얘기는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죠. 그 앞에서 뭘 못해 본인 소신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 8월 26일 날 국회에서 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국이 언제냐? 1945년이다.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동안에 대한민국 국적이 누구냐? 대한민국 네. 국민들의 국적이 어디냐? 하면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세요.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이것도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씨는 두 가지를 부인을 했어요. 1945년 건국에 대해서 노코멘트 얘기를 했고 국적이 일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할 거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강정혜 장관은 네.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과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감사실 등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겠다. 조치할 걸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8월 26일 날. 8월 26일에 네. 두 달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물어본 거죠. 네. 다시 물어봤어요. 아하. 김영석한테 그 세 가지 질문. 근데 갑자기 1945년에 건국된 게 맞습니다라고 두 달 만에 인정을 했습니다. 취임 두 달 만에. 예. 그게 전부 다 뉴스 헤드라인이 독립기념관장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다. 네. 이거를 그걸 인정했다. 인정했다는 게 뉴스가 되는 희한한 나라인데 국적은 끝까지 발언을 안 해요. 국적 얘기 안 했습니까 결국에?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정부의 공식 입장을 존중한다.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개인의 소신은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강정혜 장관님, 네. 자, 저 발언 8월 26일 날도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실 수 있어요? 조치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오전 중에 그 조치 계획 가지고 내놓으세요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네. 점심 때 갔더니 그쪽에 감사 담당관이 보훈부 장관 감사 담당관이 보훈부 감사 담당관이 네. 감사에 실익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구두로 보고를 했어요 저희. 참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했죠. 네. 언제 장관한테는 당신의 그 판단을 보고를 했냐 그랬더니 이전에 뭐 했었다. 지난 국정감사 끝나고 그날 8월 26일 이후에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전혜 장관한테 뭐야? 보고 받으셨어요? 네. 보고 받았대. 어디까지 보고 받으셨냐? 독립기념관장이 되기 전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 된 이후에는 감사 대상이다라고 보고 받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보고를 뭐예요?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실은 네. 못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네. 자, 그러면 그 발언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물어봤더니 적절하지 않대. 그럼 적절하지 않으면 조치를 감독하고 조치해. 적어도 대통령한테 아이고. 건의해. 근데 거기서는 묵묵부답이에요. 말을 못 해요. 대통령 얘기만 하면 벌벌 떠는군요. 네. 그래서 참 안 됐다. 아이고. 소신 좀 지켜라. 네. 답답하셨겠습니다. 저희도 뭐 답답하죠. 보면서 이게 뭐 고구마 진짜 100개를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대통령 답답한데. 앞에서 문 앞에만 가면 그냥 저는 그분이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대통령 연결 김영석에 대한 평가 매일 검토하고 조치하겠대. 근데 언제까지? 감사실에서는 감사에 실익이 없어서 감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보고했는데 감사실 얘기를 네. 장관이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실에다가 장관이 뭐라고 얘기도 못 하고 있는 거고. 안타깝죠. 열불 납니다. 그리고 제2 독립기념관 건립 이 얘기도 뭐 저희가 뭐 어제도 다뤄보긴 했었지만은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네, 딴 걸 다 떠나서 여기는 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네.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판단이니까 만들 수 있어. 그래. 근데 그거는 개인 돈 들여서 하라고. 나라에서 친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네. 근데 물론 정무적 결단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도 또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네. 본인들은 또 이승만 기념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2 그 국내 독립 운동 기념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통령 업무 보고 때도 없고 아무 사업 추진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8월달, 9월달 되니까 등장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산도 이제 한 줄로 예산 들어가고. 240억. 예. 다 합쳐서 사업 계획 2페이지. 예. 이게 그러면서 뭐 상해 임시정부 기념관을 만들 때도 뭐 그리고 땅도 없이 설계부터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뭐 공중정원이야? 뭐 그러니까 공중기념관이야? 땅도 없이. 그리고 그러면서 예. 아니 그렇게 계획되지 않아도 상해 임시정부 기념관 같은 경우도 건물 먼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뭐 땅을 찾아서 이렇게도 했습니다. 예. 근데 상해 임시정부 기념관은 만드는 데까지 7년 걸렸어요. 사업 계획 입안하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냥 순서만 네. 땅이 뒤에 구해진 것이지 아. 사실은 앞단에서 절차가 과정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거 몇 달 만에 정식으로 보고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네. 구두 회의한 거 뭐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회의 자료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주먹 보고 대통령이 싶고. 예. 넣으라 그랬나? 대통령이 3월 3.1절 때 약간 이상한 발언을 해요. 국내 다양한 국내 맞아요. 민족 예, 예.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선양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김영석 관장이 네. 보훈부에다가 그 연구 용역을 넣었는데 연구 용역에 문화, 교육, 계몽 운동을 했던 분들도 조명돼야 된다라고 하는 연구 용역 2억짜리를 냅니다. 예. 그런 다음에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이 돼요. 예. 그 다음에 갑자기 국내에다가 네. 국내 민족 그 운동, 독립운동 관련해서 어. 교육, 문화, 계몽 운동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이 나와요. 야, 이게 계획이 있었네. 딱 그러니까 보니까.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노렸어? 예, 그런 내용상의 문제도 있지만 예. 어떤 240억짜리 이거 최소한 500억 이상짜리 공사가 될 거거든요. 500억 이상 공사예요. 그럼 500억 이상 되면 예타도 해야 돼요. 예비 타당성 조사. 맞아요. 근데 245억으로 해서 예타 면제 받고 시작을 해서 실제로는 500억 이상 돈이 들어갈 거예요. 늘려야겠다. 500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네. 몇 달 만에 사업 계획서도 2페이지짜리 가지고 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네. 이승만 기념관 아니라 이승만 기념관 할아버지라도 또는 심지어는 이게 노무현 기념관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네. 행정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모든 게 다 주먹구구식으로. 주먹구구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나라를 뭐 이렇게 황폐화시키고 만약에 쥐고 흔들고 이런 모습이 전 분야에서 또 이 독립기념관이 건립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흔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서? 국회에서 예산 삭감해 버려야지. 삭감해 버릴 상황이다. 예. 어제 계속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그렇고 예.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된다. 예산 제대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국회가 이제 역할을 해야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서 입법부 역할을 해야지 그나마 네. 견제가 되는 것이지. 네. 전혀 지금 어제 보니까 윤 대통령이 돌 던지면 뭐 맞겠다. 돌 맞으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맞아보라 그래. 네. 맞아봐. 아프겠죠? 아니 그 뭐 옛날에는 뭐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맞아봐라. 더 나올 얘기가 있지만 나올 얘기가 있지만 방송에서 방송이라서 제가 이제 자제하시고. 자제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 저희 이제 오마이 TV에서 올린 영상 중에 아디다스 대표 관련된 그 영상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보셨더라고요. 예. 여러 군데서 다 많이 다뤘고. 선택적 한국어 실력 이 화를 좀 내셨던데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 예. 처음부터 경고를 했어요. 자기 영어가 서툴러서 나와서 진술하기 어렵다. 나와야 된다. 그 증인 신청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또 그쪽에서 아디다스 쪽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통역이 필요하다. 그게 딱 뻔히 알았죠. 예. 이거 시간 보통 5분에서 7분이거든요. 그렇죠. 7분간 시간을 끌면서 이야기를 하겠거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저희 방에서 당신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풍 분다. 음.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다 알고 있다. 작년 회의록 제가 다 받고 동영상 받고 손흥민 그 행사할 때 한국말 유창하게 하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97년도부터 아리랑 TV에 앵커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어와 그래요? 한국어를 다 다 잘한다는 예, 예, 예. 얘기입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의사소통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역풍분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음. 라고 경고를 했어요. 어. 근데도 와서 그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말도 네. 제가 이제 지난 1년간 뭐 했는지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나럽을 어쩌고 저쩌고 하고서 장황하게 서두를 깔고 가는 겁니다. 그게 다행히도 네. 어려운 영어가 아니라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의례적인 말. 중단하세요 하고 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쇼입니다 쇼. 참.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네. 중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고개 한국말로 얘기하면 고개를 음. 끄덕끄덕하고 메모도 하고 이래요. 네. 그래놓고 근데 영어로 답변합니다. 야, 이거 참 코미디 같은 코미디죠 코미디. SNL 느낌도 나고 막. 예, 이게 분명히 SNL이야. 이게 분명히 예. 어디 로펌이나 이런 데서 예. 7분 시간만 예, 끌면 예, 된다. 예. 이렇게 고치는- 조언을 받지 않았을까. 참. 그 이걸 돈 많이 들여서 헛짓거리 한다. 야, 국민의힘에서조차 이거 꼬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지 말. 그러니까 예. 다들 열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작년에 정무위원회 음. 그 피터곽 네. 박근엽 씨가 똑같은 문제로 음. 그 아디다스 대리점주들에 대한 갑질 문제로 나와서 네. 한국말로 유창하게 진술하는 걸 본 분들이 계세요. 아. 정무위원회. 그렇죠. 그럼 황당하죠. 황당하죠. 범죄죠, 황당해. 범죄. 예. 진짜. 그러니까 그때 야.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해서 협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핵심은 본질이 좀 흩어지면 안 되는데 네, 예. 핵심은 뭐냐면 353일 만에 그 진술을 하고 작년 10월 달에 진술을 하고 국회에서 진술하고 353일인가 4일 만에 자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너 오해하지 마 하고 공문 대리점주 협의회 공문 한 장 보낸 게 끝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예.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전에는 나이키 사장이었어요. 한국 나이키. 한국 나이키 사장을 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리점을 싹 없앴어요. 실제로. 그걸 보고 아디다스가 데려왔나? 예. 예. 그 과정에서 예. 두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대리점주들 두 분이. 아이고. 그 질문을 작년에 했어요. 네. 작년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뭐 돈과 관련해서는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는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해요. 그 극단적 선택한 게 왜 내 책임이냐? 쥐들이 돈 못 벌어서 괴로우니까 극단적 선택한 거지라는 취지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분이세요. 네. 그런 분이세요. 그걸 또 똑같이 이제 아디다스에서 그런 이제- 얘기도 괜히 빌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영어로 시간을 끌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나온 거죠. 통역을 이것만 중간에 넘기면 두고. 된다. 이 예. 시간만. 예. 통역을 중간에 두고. 참 그래서 대리점주들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지금 한 180개인가 90개 됐던 데가 10몇 개 남고 다 없어졌어요. 다 폐점됐어요. 그래서 장사 잘 되는데 사실은 뭐 아니 장사 잘 되는 직영으로 전환하고요. 전환해 버리고 대리점주들을 다 없애버리고.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점주를 없애는 방법이 네. 인기 상품을 대리점에 안 줘요. 그럼 손님이 안 가죠. 그렇죠. 온라인에서 직구입만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과거에는 온라인에서 본사 매장에서 아디다스 온라인 매장에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네. 일정하게 본사에서 돈도 받지만 어. 대리점에서 그 인근 대리점 주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송해야 돼. 네. 인근 대리점에 있는 물건을 배송을 했어요. 근데 근데 그걸 싹 다 없앤 거예요. 아이고. 요즘 온라인 쇼핑하면 그러니까 코로나 지나고 2022년 지나면서 겨우 어려워졌지. 코로나 지나고 뭔가를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네. 다 망한 겁니다. 하하. 다 몇몇 분들은 파산 신청. 네. 근데 그 얘기를 정면으로 물으려고 했는데 그 얘기도 음. 묻기는 했어요. 근데 시간이 또 시간을 지연시키기 전술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격가지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또 논란이 되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제대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 근데 뭐 안타깝네요, 질문은 다 안타까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다 했는데 그 태도 자체가 SNL 감이죠. 아나랍을 어쩌고 저쩌고 뭐 말씀하실 기회를 아니 지난 1년 동안 뭐 했는지를 이야기하라고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요. 자, 이제 뭐 저희가 뭐 정치 뉴스 또 이제 명태균 뉴스 이거 가지고 다 얘기를 하다 보면 중요한 상황. 민생 문제죠. 이 민생 문제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걸 신장식 의원이 국감장에서 하나하나 따져 묻고 있다. 이걸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뭐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네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오전 일정도 취소를 했고 근데 오후에는 번개 쳐가지고 밥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찬. 뭐 친한계 의원 아니, 원내 원래는- 원회에서 23명 만났다고 하는데 원래는 확대 당직자 회의를 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확대 당직자 회의를 하면 음. 추경호 아.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 네. 그러니까 난 그게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가 비겁하다? 아니 똑같은 거잖아요. 네. 야 한동훈 너 나가. 그다음에 자기들 그 그 수석급들 네, 네. 대통령이 만찬하다가 음. 그 추경호 만찬이 아닙니다. 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미 여의도에서 김모 의원 등 여러 의원들과 이미 네. 식사를 다 했어요. 밥 먹고 나서 불려간 거예요. 그렇죠. 추경호 술자리 번개입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예. 한동훈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면서 추경호 따로 불러. 아하. 이렇게 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 대표라는 자가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도 못 하고 브리핑도 못 하고 집에 가고. 집에 가고 네. 나 삐졌어. 추경호를 불러? 삐졌어. 나 학교 안 가. 그러다가 강화 가면 자기가 조금 광이 날 것 같거든. 예. 그러니까 가서 오후 일정 갔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그리고 예. 그때 공지됐던 건 뭐냐면 확대 당직자 회의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음.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분이 들어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확대 당직자 회의를 또 안 하고 아하.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아하. 저는 정말 유치해서 아니까 둘 다 둘 다 중2병이야. 둘 다 중이병이야. 그러니까 어제 계속 회자가 됐던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대통령까지 그 대표가 사진들 만났는데. 굉장히 많은데 예. 하나는 이제 딱 앉으면 처음에 보자마자 야 저 정진석이 변호사고 그 저희가 한동훈이 피의자고 이쪽이 검사네. 검사. 예. 그 생각 딱 그 들고. 생각이 처음에 딱 들고 네. 그다음에 저거죠.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제로 콜라래매요. 예, 맞아요. 아랑 제로 콜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서 분위기는 아이스 했고 성과는 제로다. 그렇네. 제로 콜라에 담겨 있었네. 그럼요. 제로다. 전 제로 콜라 보면서 넌 빵점이야. 뭐 그런 느낌의 좀 약간 한동훈 제로고. 대표한테 뭐 그럴 수 야, 넌 있지. 빵점이야. 넌 제로 콜라만 좋아하지 이 빵후나 뭐 아이고. 이런 거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느낌의. 그다음에 사진 예.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처음 나왔던 사진. 저 사진. 예. 저 사진이 제가 보기에는 더 베스트입니까? 모욕적인 네. 사진이에요. 베스트 포토. 저 뭐냐면 네. 시선이 우선 대통령의 표정 여기도 또 딱 이러고 있잖아요. 쪽팔. 예, 쪽벌에서 쪽팔.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저 지나가는 사람이 경호원인 걸로 추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예. 분이 한동훈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 봐요. 시선이 아. 경멸적 시선 아닙니까? 니까짓 게. 세상을 해보세요. 구도를 생각을 이렇게 해보세요. 만들고 표정을 저 사람이 만들어서. 나오는 사진은 B컷 중에 B컷이에요. 나오면 안 되죠. 나오면 안 되는 예, 사진인데 회동인데. 이거를 제일 먼저 사실 공개가 됐어요.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선이 취조, 네? 경멸 두 그렇구나. 가지 시선이 딱 저 사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옆에서 정진석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손 봐요. 녹음키나? 보세요. 정진석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저. 아.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예, 핸드폰 들고. 얼굴도 안 나오고 음흠.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얼굴이 제대로 나온 사람은 대통령하고 저 경비원이에요. 그렇네. 보세요. 다시 이렇게 보세요. 경비원. 한동훈 대표보다 오히려 얼굴 더 많이 나왔어. 예. 예, 그러니까 사이즈는 작지만 정면으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거의. 거의 정면 나왔어요. 그리고 저 시선이 에휴 소나. 아유. 야. 한심아. 하는 시선이잖아. 이거를 일부러 공개. 이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그래요.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이잖아요. 이걸 기자 굳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굳이 이게 첫 번째 아. 나온 사진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사진이 보도되기 시작한 게 아까 그 쪽팔. 예. 쪽팔.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야. 저는 의도된 예. 사진 공개다. 의도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분위기야, 대통령실의 느낌은 한동훈 대표를 아예 뭐 부하 불러서 그렇죠. 훈시한 지르고 거지. 훈시하고 혼내고 이런 분위기를 보고 있는 거다. 그렇죠. 야,
이거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뭐 한동훈이 반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반란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한동훈 화이팅. 한동훈 화이팅. 예. 한동훈 화이팅이죠. 이걸 버티고 그냥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걸 보면 국민들이 볼 때 한동훈 대표 정치인으로서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할 것 같은데. 추상적인 말만 하잖아요. 말만. 국민의 뜻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피하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뭐, 뭘 안 피해? 지금 뭐 뭘 안 피해? 계속 예. 피할 기회만 있으면 피해 왔죠. 그렇죠. 그리고 추상적인 말만 하고, 그러니까 딱 먹튀라니까요. 그때 언론에서 받았을 만한 말을 하고 네. 책임지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최상병 특검법? 그것도 있지만 시작해서, 예. 그 전에 하나 더 있었잖아요. 목련꽃이 필 때쯤 김포는 서울시가 될 것이다. 다 속았죠. 예. 뭡니까? 뭐 아니 아이고. 저 말 못 지킨다라고 다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그럴 듯하게 그때 다 그거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목련꽃 먹튀, 최상병 먹튀, 최상병 특검법 먹튀. 그보다 더 앞으로 가면 제가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국가배상법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네. 유족들이 국가의 위자료 청구를 지금 현행법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유족들을 만나서 눈물 흘리면서 이거 반드시 하겠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맞아요. 안 했어요.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한동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더 덧붙일 수도 있지만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냈던 이야기했던 똑같은 법안 자꾸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법안을 제출해 놨어요. 이번 정기국회 끝나면 다뤄질 거고요. 법사위에서. 그거 지켜봐야 되는. 네. 예? 그것도 한동훈 어떻게 먹튀예요. 할지? 국민들의 유족들의 눈물. 군 장병 먼저 그 군대에서 돌아가신 군 장병의 부모들의 눈물을 네.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같이 음. 눈물 흘리고 막 그랬어요. 그때 찾아보시면 그때 사진 찍힐 거 다 네, 지키고. 다 지키고 그래놓고 보도될 거다 책임지지 보도되고. 않았어. 너 왜 책임지지 않냐라고 제가 MBC 뉴스 하이킥 때 방송했더니 네. 그거 가지고 고소고발하고 막 그랬어요. 고소고발 한다고 막 그랬죠. 결국 고소고발은 못했어. 어허. 근데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는 됐죠. 그래요. 예. 그냥 별일 그런 먹튀예요. 이번도 저는 하려면 제대로 싸워라. 응원한다. 그게 사실은 그 시금석이 김건희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여기서 지난번에 내표 반란표가 나왔는데 어제 또 20여 명 모여가지고 밥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밥 먹으면서 뭐 우리 대표가 푸대접 받아서 우리가 대접하려고 한다. 뭐 격앙된 분위기에서 어떻게 이 대표를 20몇 분 세워둘 수가 있냐? 탁자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자리 배치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적인 얘기들이에요. 네. 물론 의전이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내심을 의전으로 표현해주고 그 의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 두 사람이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했구나 또는 뭐 대등한 관계에서 네. 얘기를 했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유치한 짓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사진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근데 거기 또 빨간 파일 들고 간 건 왜 들고 왔습니까? 야 너 레드 카드야. 라고 레드 카드를 내는 아하. 당사자가 본인이란 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빨간색 카드. 그래놓고는 팽 해가지고 브리핑 하겠습니다 했다 브리핑도 안 하고 삐져서 오전 일정 집에 취소하고 나 삐졌죠 한 거 아니에요? 시려 진짜 저 중이들의 만남을. 중이들의 만남이죠. 중이들. 그 다음에 이렇게 저 책상에다가 예. 긁어놓고 야 이거 넘어오지 마. 넘어왔어 너 저기 지우개 절반 잘라. 뭐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책상도 약간 그런 학교 책상 느낌도 좀 나고. 예, 원목도 아니고 그래요. 합판이에요 합판. 네. 집성목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만나서 번개쳐서 만찬까지 했기 때문에 자 우리도 이제 밥 먹을 수 있어. 우리도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또 모인 거죠. 그러니까 해물 그럼 좀 오늘 먹어. 예. 기자회견이라도 해야지. 어제 또 잠깐 찌라시로 네. 뭐 그런 거 돌대요. 예. 한동훈 대표 사퇴설 그래서 야 이거는 말이 안 네, 된다. 왜냐하면 한동훈은 지금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냥 바로 구속. 아니 수사받는 그냥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수사고 아니고를 예.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력도 없는 것이고. 세력도 없고 네. 뭐 어떻게 뭐 저기 할 국민들도. 건가? 손학규 대표처럼 어디 뭐 손학규의 대모험처럼 네. 민생 현장 돌아다닐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강 가고 막.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하. 한동훈의 그렇네. 대모험 할 수 있어? 못 해요. 관심도 못 받고 네.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음. 요즘 지가 극존칭이죠. 아유 지는 극존칭 V보다 아닙니까? 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극존칭 지를 씁니다. 네. 지가 당 대표가 아니라면, 지가 검사가 아니라면 예. 지금 언론에 주목 받을 수 있어요?
본인 지가 좋아하는 관종놀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아하.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안 물러납니다. 아하. 그래요. 그래서 이걸 돌파를 하겠다. 어제도 사실은 그제도 사실은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정말 당내 의원들 그 얕은 협박질이죠. 뭐 그것도 사실 되게 협박. 웃겨요. 네. 당 대표가 그렇게 할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조용히 해야 되는데 홧김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미리 다 얘기했잖아. 그렇죠. 측근들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무적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어요. 아하. 한동훈은 그냥 먹튀입니다. 그냥 말해놓고 내 말이 맞지. 내 말 안 들으면 니네 조금 코너에 몰릴 텐데 언론을 통해서 조롱하는 것 조롱하고 흘리고 흘리고 관종짓 하는 거예요. 아하. 옛날에는 검사일 때는 네.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구속을 시키거나 그다음에 기소를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갈등조차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갈등을 드러내는 겁니다. 실제로는 갈등이 많은 실질적인 갈등이 네.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갈등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갈등을 드러내는 게 갈등 그 자체 또는 저 사람을 내가 이겨먹겠다라고 하는 호승심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서 갈등을 드러내는 것. 소위 과거에는 성폭력 사건이 왜 지금보다 적었어요? 은폐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갈등을 사회적 네. 갈등을 정치는 드러내고 대신 그 갈등을 드러내는 이유는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은 네. 나 쟤한테 화났어. 내가 더 힘세. 힘자랑하고 조롱하고 내 카드 봐봐. 너희 다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예요. 갈등을 드러내는 정치가 이유가 아니네요, 이게. 예, 갈등을 드러내는 이유가 예.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스마트함과 또는 그 이 사냥감을 나눠 먹는데 내가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부위를 갖기 위한 악의다툼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의 현출이 아니라. 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윤한 갈등이조차도 국민들보다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그렇죠. 악의다툼이에요. 악의다툼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 넘어왔을 때 재의결할 때 다음 달에는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통과를 목표로 해야 된다. 첫 번째. 네. 그럼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원내와 원외가 할 일이 있어요. 원외에서 할 일은 국민적인 여론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하. 뭐 악어의 눈물이긴 하지만 그 이명박 대통령 MB도 네. 광우병 소고기 촛불이 있을 때 인왕산에 올라가서 그 촛불을 보면서 아침 이슬을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좋든 싫든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원외에서는 지금 네. 촛불 광장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종다양하게 촛불을 드는 분들이 다종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하나로 못 모이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 촛불 광장을 주도하는 분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네. 저는 필요하고요. 그 아하. 부분에서 이제 바람이죠. 국민적 예, 바람은 예. 촛불 광장이 더 크게 하나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조국혁신당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네. 서초역에서 예. 검찰 해체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를 합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뭐 민주당도 거리로 나서는 네. 패딩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원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원내에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네. 하나는 소위 그 땔감을 계속 공급해 드려야죠. 땔감. 이라하면 그 명태균 게이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 주작과 주술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런 주작과 주술이 어느 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내용적으로 국정감사 의정활동을 통해서 밝혀드리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8명을 데리고 와야죠. 8명 그게 뭐 실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8명을 데리고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예, 예.
작동을 하는데 마지막은 소위 꼭지를 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건 그냥 두 가지를 작동시켜서 즉 땔감을 공급하고 원외에 여론이 들끓는다고 해서 8명이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설득해야 됩니다. 8명을 네. 설득해야 돼요. 그 과정. 그러니까 이 원내와 원외가 함께 힘을 합쳐야 김건희 특검법 통과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MB가 저는 네. 그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원내 지도부들은 투쟁과 함께 그 국민의힘에서 8명을 데리고 위한 구체적인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 그게 설득이든 압박이든 술 먹고 친구 아이가가 됐든 친한 국민의힘 의원들 있으세요? 있죠. 예. 오. 예. 하여튼간에 데려오셔야겠네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네, 우상호 박지원 의원이 2016년 탄핵 국면에서 보였던 네. 정치력을 저는 어허. 조국혁신당도 야당의 원내 지도부는 계속 발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래야 구체적으로 진짜로 할수 있어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MB가 올랐던 산은 북악산. 북악산 인왕산이 아니군요. 네, 북악산에 예, 올라서 아침 이슬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이제 안 보이고 있는 이런 정권의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 실무 협의 지시했다라는 속보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그런 구체적인 네. 방안 중에 하나죠. 그러게요. 지금은 한동훈을 응원해야 됩니다. 자, 한동훈 그 남자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시기를. 남자네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온갖 일을 다 하시잖아요. 맞아. 그리고 반팔 티셔츠는 입지 마세요. 꼭 자켓 입으시고요. 네. 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좀 입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얇은 옷 입으시면 안 돼. 네. 그래 한동훈 힘내라 한동훈 뭐 이런 힘내라 분위기로 좀 우쭈쭈 힘내라. 셀카도 한번 찍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우쭈쭈. 이제 만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셀카도 한번 찍어주면서 회담할 때는 원탁으로 하시고요. 원목의 원탁 원탁으로 하시고 민감할 것 같아. 예. 그리고 제로 콜라 말고 100% 오렌지 주스 뭐 이런 거. 100점. 예, 100% 오렌지 주스. 예, 그렇게 퓨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강혜경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법사위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 11월 31일 날 11월 1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나오시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또 새롭게 내놓을 카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어제 뭐 노영희 변호사한테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네네. 더 나올 게 많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운영이 준비를 하면서 네. 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중요한 것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주작과 주술의 나라라고 하는 점이 우리 국민들이 제일 열받는 그렇죠. 것이고요. 주술로 이렇게 나라가 운영되느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네. 그 법리 검토를 쭉 해봤을 때 네. 3억 7천만 원 명세서가 이제 강혜경 씨 가지고 있는 거 공개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3억 7천만 원이 여론조사 50회 내지는 뭐 80회인가? 80회죠. 80회. 80여 회. 80회 하는 예. 대가였던 것이고 대가로 보이고 네. 강혜경 씨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이 왔어요. 네. 그죠? 81회 여론조사라고 81회. 강혜경 씨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을 그럼 줬다라는 그 돈은 강혜경 씨 그 돈은 얘기? 예. 지금까지 검토된 거는 뭘로 검토를 했냐면 정치자금법 위반, 즉 신고되지 않은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대선 공소시효 6개월. 그렇죠. 네. 이미. 예.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이게 윤석열 개인 채무 아니야? 윤석열이 3억 7천만 원을 줄 게 있었어. 왜냐하면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만 보고 내가 판세를 분석하기 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윤석열 빚이야. 윤석열 개인 채무예요. 예.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근데 윤석열이 개인 채무를 면제받은 거죠. 돈을 안 줬잖아. 대신 공천하고? 면제받은 대신에 네. 김영선 공천을 줬어요. 그럼 이건 뭐야? 공직 자리를 준 거죠. 네. 특가법상 뇌물죄입니다. 이거는 공소시효 10년이에요.
한참 남아 있습니다. 예, 홍준표 특가법상 뇌물죄는 네. 벌금형도 없고요. 집행유예로 빠지기도 어려워요. 씨가. 왜냐하면 법조명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에요. 야. 1억이 넘어가면 뇌물 액수가 1억이 맞아요. 넘으면 특가법상 뇌물이고 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에요. 오, 세네요. 예, 우리 계속 정치자금법 이 얘기만 계속 생각하고 예. 있었는데. 각을 틀어보자는 거예요. 자,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네. 특가법상 뇌물이면 이건 공소시효도 아직 충분히 남아 있고요. 어허. 그 다음에 엄청 셉니다. 정치자금법보다 더 셉니다. 처벌 수위가 야. 10년 이상 무기예요. 예. 이걸 빨리 수사하고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데 형사소추가 안 되는 예,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예. 그다음에 뭐 공직선거법 당내 경선에서 공무원이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죄입니다. 박근혜는 유죄 판단 예, 받았고요. 예, 예.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 허위 논평이나 보도 금지 네. 내지는 그 자기가 유튜브에다가 피해날 나왔던 거 근데 이게 거짓이란 사실을 만약 알고 얘기를 했다면 당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가 될 수 있죠. 거짓인지 지금- 알고 했다면. 알고 했다면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 정치자금법만 볼 것이 아니라 특가법상 뇌물이 가장 세다.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강혜경 씨 진술은 나와 있고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서류도 있는데 네네. 그럼 어떤 걸 규명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예. 규명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저는 개인 채무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공표 여론조사. 윤석열만 보는 거니까. 예. 네. 당에서 보는 것도 거. 아니고. 당에서 보는 것도 아니라며요. 예. 예. 비공표 여론조사니까. 네. 그다음에 공천 대가로 개인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김영선 저 명태균 얘기에 따르면 네. 그 대신 강혜경 씨 증언은 3억 6천 얼마짜리를 정산서를 가지고 갔는데 돈은 못 받아오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 네. 이 부분이 저는 정황상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게 뭐 이제 아구가 맞는 그런 그림인데. 예. 강혜경 씨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이제 네. 추정되는 명태균 씨의 녹취도 있잖아요. 음. 그럼 명태균 씨의 진술이라든지 음. 또는 주변 정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조금 더 추가로 나오면 네. 거의 빼박인데? 아하. 그리고 지금 강혜경 씨가 확보하고 있던 명태균 씨의 PC도 지금 뭐 제출이 돼 있는데 검찰 네네. 제출돼 있는데 그걸 이제 받아내겠다라는 거고 음. 다른 강혜경 씨가 쓰다가 부서져서 못 쓴 핸드폰도 네. 다시 이제 네. 받아서 또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정황 증거나 객관적인 증거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예. 하나 더 저희 지켜봐야 될 거는 뭐냐면 아이고 벌써 10시 42분이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어요. 명태균 김영선 하고 있죠. 네. 창원지검장이 친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거기 그래요? 맡겨놓을 수 없어요. 근데 심우정 총장은 그러더라 국회 나와가지고 계속 창원에서 계속 하라고 창원에서 그러죠. 하고 우리 인력 보강해 줬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요? 지검장이 정유미 지검장인데 정유미 지검장은 친윤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임은정, 박은정, 예. 이규원, 추미애, 조국 할 거 없이 네. 사사건건 2%에다가 쌩 난리를 치던 친윤 중에 생친윤이에요. 그래요. 예. 그 사람이 입에 단내 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네. 심우정한테 그거 뭐 서울로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물어봤어요. 예, 의원들이. 물어봤는데 예. 아이고 창원에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그쪽에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 정유미 때문에 그래요. 정유미. 아하. 정유미 지검장 때문에.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전 사위 관련돼서는 예. 가져왔잖아요. 전 서울로 대사관. 갖고 왔잖아요. 가져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예. 이게 더 큰 사안 아닙니까? 누가 훨씬 큰 보더라도? 사안이고요. 이거 창원에 특별수사본부 두고 있어? 나와야 될 사안이거든요. 특별수사본부 구성돼야 될 사안이고 네. 저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못 막을 것이다. 일단 그래서 네. 그 전에 아마도 정유미 지검장이 입에 단내 나도록 해서 빨리 1차 수사 결과를 내오려고 할 거예요. 재한전 딱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믿을 수 없다. 네. 스스로 묘지를 파는 일이다. 야,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정유미 취재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 제 검찰이 하는 행태가 대통령 관련된 것들은 그냥 솜방망이 대충 그러니까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명태균도 못 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못 건들고 있죠. 왜 이래요 나라가? 나라가 예? 약점이 많고
뭐 주작과 주술로 집권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 못하는 거는 네. 대한민국을 주작과 주술로 주술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작과 주술로 그 권력의 자리에 올랐고 여기에 대한 절대적 신념이 있고 근데 이게 완전히 다 밝혀지면 권력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뭐 약점 중에 그 약한 고리가 지금 명태균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막아내겠다, 뚫리지 않겠다 이런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는 그런 수사가 될 수도 있고. 네, 돌 맞으면서 가겠다니까 한번 맞아봐라. 그러니까 국민과 싸우겠다는 많이 이런 아프겠다. 정권. 네,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많이 아프다가 아픔을 못 네. 느끼게 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한다. 네. 윤석열 탄핵 대회, 검찰 해체. 음. 한번 저희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가 아까 가면서 오마이TV 전국민 구독운동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라고 하고 박종호 앵커님, 최중호 교수님, 신장식 의원님, 김 팀장님 모두 화이팅. 그러네. 그러면서 슈퍼챗을. 10만 원을 쐈어. 슈퍼챗을. 세게 썼네요. 신인규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쏴주시면 더 좋겠네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슈퍼챗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